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네,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네.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쫙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오늘 달라진 거 없나요, 저희? 치마에서 바지로 바뀌었네요. 네, 오늘요. 하루에도 사실 요즘 시장이 네. 테마가 금방금방 바뀌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요즘 시장 대응하기 참 어렵다 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함께 열심히 또 달려보려고 이렇게 네.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깊은 뜻인지 몰랐고요. 일단 저는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네, 어, 저희도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경기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테슬라 깜짝 실적 발표가 되자마자 맞습니다. 사실 저는 김준호 매니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 네. 자율주행 부품주 전문가시잖아요. KC 네. 리뷰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일단 테슬라가 상승이 나오면요. 네. 국내에서는 당연히 2차 전지 소재와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KC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약이나 또 특히 게임 관련 섹터들은 최근에 고점 대비 낙폭이 계속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전기차, 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제 깜짝 실적, 장이 끝나고 나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35% 급락이 맞아요.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다 같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한 4, 5% 가까이 조정이 나와줬었는데 장이 끝나자마자 실적 발표가 월가 예상치를 좀 뛰어넘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70% 이상 상승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소재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또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자율주행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KC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의 또 자율주행 디지털 콕핏이 적용된 터치 스크린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위에 한 4, 5%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데 꾸준한 추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돼서 손절 라인대를 지난번에 3,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3,300원, 3,200원 정도 부근대까지 손절 라인대를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3,800원, 2차는 4,15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4,150원까지 갈 수 네.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차도 이제 핸드폰처럼 네. 무선 충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모센스 리뷰부터 먼저 해볼게요. 맞습니다. 아모센스는 센스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이제 방송 직전에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LG전자의 어떤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또 안테나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좀 급등세로 급등이 매수를 나왔어요.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을 그때 다시 한번 22,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해 드렸는데 그날 이제 목표가 22,000원까지 가면서 한 10% 수익을 지켰었는데 맞아요. 다시 2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재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만 원까지 좀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다시 안정적인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그대로 2만 원을 잡고 대응하시고 2차는 22,000원을 잡고 대응하시고 2차는 24,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상 무선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충전 인프라, 전기차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충전 인프라는 조속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무선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또 기업이기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22,000원, 2차는 2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센스 센스가 있는 네. 종목이니만큼 우리 4번 맞습니다. 타자 김준호 매니저가 이 아모센스로 홈런을 치기를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바지 입고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또 폐배터리 2차 맞습니다. 전지 쪽 흐름 좋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은 동반 성장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네. 폐배터리 섹터가 네. 대표적이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 섹터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가 이제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폐배터리 기술이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정부에서 노후된 2차 전지를 가지고 새롭게 신산업을 육성하는 법 제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맞아요. 오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사실 MPC라든지 또 그리고 오늘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이 너무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네, 10% 넘게 오르고 맞습니다. 있어요. 10에서 지금. 뭐 20% 네.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판단돼서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원래 대장주였던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네. 파워로직스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새 또 배터리 소재에 쓰이는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네. 폐배터리가 부각되고 맞습니다.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워로직스가 또 부각이 됐던 게 또 신사업 관련한 법제 네. 마련 때문이었는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들어가도 될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홈런을 쳐도 될지 달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파워로직스는 2루타입니다. 예. 네, 4번 타자 우리 김준호 매니저 네. 타석에서 시원하게 2루타 쳐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파워로직스가 매니저님 네. 3거래일째 상승 흐름이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또 접근해도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또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뭐 바닥 구간에서 3거래일째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이제 폐배터리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2030년 기준에는 30조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이게 2050년 기준에 600조 이상의 성장할 수 있는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가 매년 36% 정도의 시장 성장률을 보인다면은 네. 폐배터리도 33%로 같이 공동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폐배터리 섹터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돼서 파워로직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가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파워로직스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지금 파워로직스가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도 또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아직 파워로직스 아까 현재가 안 나왔는데 일단 파워로직스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스마트폰 부품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팩 보호회로 PCM과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 SDI와 그리고 LG 화학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체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배터리 팩이라든지 또 배터리 팩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계속해서 핵심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 또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이제 예전에 현대차와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공동 사업 진출한 기업이 바로 파워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내 대표 기업인 현대차 그룹에서도 폐배터리 사업을 가장 처음으로 국내에선 뛰어들었는데 이 시장 자체가 600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같이 공동 사업 진출한 기업이 파워로직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대 분량의 어떤 전기차 폐배터리와 그리고 1000대의 어떤 배터리 트레이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전기차 어떤 굴삭기 관련해서 전기 굴삭기 관련해서 국제가제 선정 업체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과 중국 법인에서 중대형 배터리 팩도 계속 새로운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팩 관련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원래 대장주였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팩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떤 레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전동 킥보드가 어느새 교통수단, 1인 교통수단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동 킥보드의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폐배터리의 어떤 시장 규모도 매년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워로직스의 어떤 실적 성장도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출발하지 않았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 나가고 있는 파워로직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파워로직스의 실적은 계속해서 보장돼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매니저님이 소개하고 나서 한 1%, 2% 좀 상승폭을 키워 네.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들어보도록 사실 할게요. 뭐 폐배터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MPC인데 MPC가 현대 글로비스와 이제 배터리 처리 전용 용기를 협업으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크게 봤을 땐 현대차 그룹과 이 폐배터리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파워로지스가 결국에는 더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7,2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9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PN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 9,900원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매니저님 보면 뭐랄까 좀 일타 강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소개해 주시고 또 네. 콕콕 짚어주시는 것마다 또 바로 수익률로 증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두 번째 그라운드에서는 어떤 섹터에서 또 어떤 종목 네. 준비해 주실지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부터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뭐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면은 물리기 너무 쉬운 시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제 뭐 그 대상이라든지 또 네.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오랜만에 상승이 나와줬는데 하루 만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일천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못 매수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폐배터리와 함께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원익 PN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역시 전기차 전문가예요, 매니저님. 네. 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원익 P&E를 네. 골라주셨습니다.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죠. 맞습니다. 2차 전지 증설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을지 우리 매니저님의 네. 선택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이 종목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원익 PN이는 안타를 치겠습니다. 오, 네. 안타요. 사실 네. 오늘도 뭐 철강 관련주들, 맞습니다. 수성 관련주들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맞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소재, 장비 좋아할 것 맞습니다. 없이 온전히 다 훈풍이 불어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가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전기차 충전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모센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아모센스의 후속주로 여러분들이 원익 PN이라는 종목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뭐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안정적인 좀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안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3%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원익 PNE 같은 경우는요, 2004년도에 PNE 솔루션으로 이제 설립된 기업인데 원익 홀딩스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최근에 원익 PNE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이고 국내 배터리 3사에도 후공정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처음에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2차 전지 소재 다음에 최근에 LG 엔솔부터 시작으로 공격적인 이제 증설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의 어떤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중에 포메이션과 사이클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포메이션 장비 같은 경우는 4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이클러 같은 경우는 6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충전기 사업 관련해서 이제 자회사 PNE 시스템지의 지분을 35%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대차 그룹과 롯데 그룹이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5,000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충전기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원익 PNE의 어떤 이제 그 후공정 장비의 어떤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충전기의 어떤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또 전기차 성장 속도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리사이클 장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사업과 리사이클 장비 사업 또 그리고 후공정 장비의 어떤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안정적으로 추세 상승이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으로 원익 PNE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원익 PNE 차트 보면서 가격 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원익 PNE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27,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7,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바로 34,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7,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PNE 2차 목표가 37,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 셀코리아를
외치다가 맞습니다. 최근 한 2거래 연속으로 좀 2차 전지 소재, 장비주들, 또 반도체 아랫단 업종들 많이 세드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또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집을 나갈까 봐 좀 걱정이 되긴 네. 해요. 외국인 매수세 언제까지 좀 사실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외국인도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한 번 들어왔다고 계속해서 유입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어차피 지금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는 지금 반도체 섹터와 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또 장비 섹터에서는 꾸준한 실적 성장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여파로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고 노이즈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사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섹터에 강력하게 매수를 할까를 고민해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와 그리고 또 반도체, 특히 반도체 안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섹터가 사실 가장 강력하게 좀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고 또 그리고 실적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도 최근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 섹터가 시장의 어떤 하방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는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실적이 좋으면 좋은 종목은 골라 맞습니다. 담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어서 밤 9시 30분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기준으로 2차 전지 소재와 그리고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꾸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핵심 수혜 종목들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호장에서도 홈런 홈런 치세요. 치세요.